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저기 저쪽에 보면 저 배리 보이십니까? 저 큰 배. 저기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 저거를 타고 제가 올라갔어. 러시아에도 저 빈 건물이 좀 많이 있을 건데 저걸 좀 찍어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님들도 빈 건물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요새 행님들이 요즘 앵가에 싸워서 하니까 자, 제주도를 제외하고 한국의 관광지로서 그 아름다움의 절정인 이 속초를 빼놓고는 한국의 관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를 와야 설악산을 일단 갈 수가 있고요. 또 이쪽 동해 해산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기는 해가 어느 남해안, 서해안 이런 것보다도 저 개인적인 경험상 제가 해맛을 좀 압니다. 근데 이쪽은 해의 살결이 다릅니다. 단단하면서도 그 센 파도에 견딘 생선들이다 보니까 맛이 영 다릅니다. 깨도 맛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과 휴양의 1번지 되는 속초대시 올시다. 그리고 여는 영랑호입니다. 역시 와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운치가 넘칩니다. 호숫가에 그 갈대들이 쫙하니 펼쳐져 있고 저 너머에는 높은 또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속초 시내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고 영랑호 주변에도 산책하는 외국인 그냥 또 내국인 분들도 활기가 좀 넘칩니다. 친인척이 여기 없는 입장이라 해도 이쪽에 살면 크게 외롭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좀 경제적 여유가 계신 분들이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일단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 속초는 단연 휴양지, 세컨하우스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지역입니다. 역시 와보니까 명성에 걸맞은 풍광을 자랑하고 있고 음식들도 다들 맛있더라고요. 근데 날씨는 이제 조금 혹독한 편에 속합니다. 뒤에는 저 우악스런 설악산과 또 앞에는 동해 바다가 태평양처럼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 둘이 만나니까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막 확실히 셉니다. 바람의 세기가 막 남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산불이나 이런 재해가 나면 피해가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곳도 그 좋다는 영랑호 호숫가에 그렇게 숲속도 아니고 그런데도 산불의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그림 같은 멋진 수채의 멋진 별장들이 저 하마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4월에 강릉 화재랑은 관련이 없고요. 그 이전에 2019년도에 불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게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의 별장형 콘도입니다. 총 42개 동 중에 27개 동이 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몇 개는 주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 연락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공시송달을 하느니 어쩐다 이러면서 복잡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그때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참혹한 사고에서 교훈을 좀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집은 가능하면 보험에 들자. 화재보험이든 수재보험이든 보험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의 집은 거의 100% 집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이든 이런저런 보험에 든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각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한국에서는 생각 안 해도 될 문제들을 주정부 정책에 따라 주마도 틀리고 잔디, 지붕 같은 거, 도랑 청소 같은 것도 거의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충 안 넘어갑니다. 바로 가테르를 칼같이 맞게 되고
예를 들어서 도랑을 제대로 청소를 안 했는데 거기에 물이 넘쳐서 이웃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 이 엄청난 책임이 크다고 합니다. 자, 잔디를 안 깎아서 문제가 돼도 그것도 또 책임을 따져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미국에는 허리케인 같은 거, 자연재해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집이 통째로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 우리 많이 보셨죠? 뉴스 같은데 그런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화재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는 것은 필수적이고,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전소돼도 보상 같은 것은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보통은 그냥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전월세죠. 왜 그러냐면 집주인이 되는 순간 엄청난 보유세와 보험료, 심지어는 부동산 소개비도 사는 사람인가 파는 사람인가, 파는 사람입니다. 이 매도자가 거의 8%, 엄청납니다. 8%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웬만큼 벌어가지고는 집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한국이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살기가 개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 별장에서 바로 앞은 영랑호 산책길입니다. 저도 이 산책길을 한 30분은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보대가 납니다. 그래도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이 걷거나 한 바퀴 뛰주면 얼마나 멋진 별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실컷 이런데 집을 하나 주면 저는 실컷 살겠습니다. 생활비만 조금 잘 나오고 이러면 실컷 배를 두들기고 살겠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이 동네 되시겠네요. 자, 바람 보이시죠? 정말 날아갈 지경입니다. 이 집들이 보면 전부 이제 벽돌조, 조적조라고 하지요. 조적조로 된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통나무나 목재, 요새 미국식 주택 그 목재로 진 집이라면 아마 거의 형체가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방언을 했다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게 이제 벽돌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개 배울 수 있습니다. 숲속에는 가능하면 나무집은 좀 자제하자. 그는 이런 교훈을 또 얻습니다. 오늘도 멋진 호숫가에서 이렇게 불에 탄 흔적의 집들을 보면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